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주말에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당연히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후에 하락 출발하는 거야 당연한 거였지만 그 이후에 매수가 들어와서 얼마나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은 오늘 시장을 보는 그 포인트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 0.7%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개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돌려 세우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끝에 가서 조금 0.1%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보였지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3,249억을 순매도했어요. 기관은 4,20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6,75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2,400을 겨우 지켜내는 2,402.6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지난 주말보다 0.87%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5%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속적인 매도 우위를 처음부터 보였던 기관하고 달리 오늘은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 사이에 서로 이제 수급이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이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이제 개인은 매수 우위로 그렇게 됐고 기관도 아주 살짝하죠. 외국인도 아주 살짝이지만 매수 우위로 이렇게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찌감치 상승 반전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냥 보합권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3시 넘어서는 잠시 또 다시 마이너스 약박권으로도 갔다 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횡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780.30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지난 주말보다 0.1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개파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중에 60일을 깨고 내려갔었어요. 60일을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종가가 올라왔으니까 2,402포인트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밑에 꼬리가 달리는 음봉을 만들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제 향후에 이렇게 바로 이게 지속적 상승 전환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밑꼬리 달린 양봉이기는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역걸음질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잘해야 횡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환율은 많이 올랐어요. 오늘 환율이 1323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18원 20전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상위에서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순매수한 거는 삼성 SDI 26억, 네이버 146억, 카카오 14억 이렇게 딱 3개뿐이 없어요. 코스피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LNF 57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45억, 에코프로 185억 이렇게 3종목만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산 종목은 SDI, 카카오, 네이버,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거는 LNF밖에 없어요. 외국인 57억, 국내 기관 93억 이 정도입니다. 우리 기관의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상위 랭킹에 있는 주식
종목 중에서 현대차 35억 산 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NF 93억 산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41억이나 기관이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56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0억이 넘는 순매도를 양 주체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움직인 것 중에서는 여러분 이제 그 보도 통해서 계속 나왔지만 이제 그 지능형 로봇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그 우리가 걸어다니는 보도 이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그게 이제 국회 통과한 거가 결정적인 이유고 이렇게 되면 이제 로봇이 배달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 창고에서 고객까지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이제 시장 진출을 기대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라스트 마일 시장이 2030년에는 172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종목만 화려한 그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오늘 27%나 상승을 했어요. 뭐 그간 상승한 것까지 합치면 엄청 많이 상승한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말씀드린 매매 원칙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돼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서 있는데 공연히 팔 필요도 없고 원래 그 이슈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정확히 얘기하면 세아그룹주죠. 세아그룹주. 이 세아 창원 특수광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하고 그 계약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오늘 이제 튀어 올랐는데 이 세아 창원 특수광이 로켓 위성용 특수합금을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거를 협상 중이다. 이렇게 돼서 납품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 기업으로 최초로 스페이스X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백만개미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인텔리언테크도 오늘 4% 이상 올랐어요. 그동안에 쭉 오르다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상하게 매매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거 인텔리언테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궤도 위성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는 거의 인텔리언테크 거 써야 돼요.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 철강에서 또 스페이스X랑 거래한다면 여기도 이제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이거는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사가 이제 새로운 회계 기준, 세계적인 IFRS 17이라는 이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을 변경하면 순이익 증가할 걸 기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고 계약처 서비스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CSM 이것도 이익에 반영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거, 그 질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개 매수에 성공해서 거의 이제 90%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우려됐던 자진해서 90%가 넘으면 이제 자진해서 상폐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렵게 되면서, 이제 인수가 끝났으니까, 공개 매수가 성공적으로 됐으니까, 주가가 이제 안정감 찾아서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6%가 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게 오늘 시장은 본격적으로 시장의 조종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시장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PCE라고 하는 이게 이제 7개월 만에 상승을 한 거예요. 전년 대비 5.4%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으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못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제 긴축을 계속해서 강화하자 이런 주장이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연준이 하고자 하는 그 고금리를 이제 그 계속 시행하는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예상보다 더 높게 또 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우려로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주말에 빠졌잖아요. 이제 우리 시장도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마저 이제 이렇게 되니까 3월에 기준금리 상승은 뭐 이제 당연한 게 됐어요. 당연한 게 됐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50bp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자넷 옐렌 장관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탄탄한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만 되면 좋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다. 듣기 따라서는 되게 이제 야무진 그런 의견이죠. 보기에 따라서 참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노 랜딩, 랜딩 없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의문이에요. 그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경우에 유동성을 풀고 그거를 축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경기의 어려움, 그런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은 예가 없거든요. 없는데 자넷 옐렌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진짜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근데 이제 고용이 탄탄하고 이런 거는 고용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갔지만 이미 둔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같은 거야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동차나 퍼니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약간 이제 그 데이터의 오류인데 이건 이제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용도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한번 한번 훑어보자고요. 우리가 따져보면 CPI 처음에 나왔죠. 그것도 그래. PPI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이것도 예상을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발표된 PC 이것까지도 줄줄이 얘네들이 다 수치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disinflationary process 이거 너무 빨리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뭐가 서로 엇갈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CPI, PPI,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이번에 PC, 이거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게 그냥 한 달 잠깐 그러는 거야 라고 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잘 안 잡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연준은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경기 침체인데 그거 아픔 없이 잡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굉장히 힘든 때다. 그때가 거의 이제 숨 깔딱깔딱 넘어갈 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또 갈 가능성을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나고 있죠.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제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이게 몹시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 또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들게 갈 가능성이 이제 커졌어요. 우리는 이제 뭐 미국 봐가면서 근데 뭐 안 올릴 수도 없죠. 우리가 이제 4월 13일에 금리 손댈 수 있는데 스케줄상으로 하는 총재는 뭐 3.75까지 열어둬야 된다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계속해서 상반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라고 무슨 재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시장이 뭐 걱정할 거 없다. 바닥이 확인됐다. 바닥이 확인됐으니까 이제 주식 사자. 근데 이게 뭐 바닥 확인되는 거하고 주식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바닥 확인되고도 한참 동안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다음 뭐 기다리면 늦는다.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근데 뭐가 늦어요? 기다리면. 이미 상당히 물려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물려 있어요. 그런데 뭐 돈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뭐 주가가 올라가서 아쉽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잔뜩 물려 있으니까 뭐 늦을 일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이런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면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뭐 요새 이제 유튜브 투자 관련 유튜브의 썸네일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든 이런 얘기들이 이게 먹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닥 확인된 거하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닥이 확인됐다고 주식을 사면 그게 바닥만 확인돼 또 따지고 보면 그 바닥이 진짜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하고 무릎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좀 늦게 사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냐? 안 놓치죠. 이게 바닥에 샀다가 조금 복숭아뼈처럼까지 올라오다가 그냥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무릎에 살려고 기다리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서서 복숭아뼈까지 오다가 그만둘 시장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무릎도 올라가는 무릎에 사시라. 이번엔 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주식이 물려 있잖아요.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식도 있는데 지긋지긋하게 여기다 또 뭘 이렇게 서둘러서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요새 이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저도 아는 얘기니까 뭐 젊은 사람만 쓰는 거 아니죠. 낄끼 빠빠라는 말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 상황 봐서 하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를 제대로 못하면 주식시장에서도 돈도 잃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낄 때인지 언제가 빠질 때인지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정확히 해야지 대충 봐서 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뭐 지금이 저가권이니까 지금 사서 기다리면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멘탈이 진짜 많이 다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매 매매 원칙이 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매일 얘기할 수도 없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할 또 그 댓글에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셔서 3월 1일 날 하여튼 제가 이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원칙 매매고 지금 시기에는 그거를 따라야 한다. 지금 시기에 자꾸만 이상하게 거시경제 이렇게 끌고 와갖고 이상하게 하면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나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 남이 산다고 뭐 나도 사고 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살 때 팔 때 정확히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 돈도 안 잃고 가슴도 안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종목 장세로 돌아갈 거다. 2월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4월이나 5월 달에 장이 좋아질 거다. 그거 몰라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들어가서 산다? 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한 주도 없으면 사세요. 한 주도.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진짜 우리 지금 말씀드린 낄끼 빠빠.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도 꼭 지켜야 될 일 같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시황정리 끝내겠습니다.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